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는 차분한 목소리로 믿음직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방산주를 좀 대거 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화로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함께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펩트론도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세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사고 있네요. 전력 쪽에서는 산일전기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네.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어느덧 신고가에 근접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그쵸. 추가 상승 여력 얼만큼 남아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방산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 돌입, 그리고 이제 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게 아마 투자자들의 속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여전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본업에서의 성과를 본다면 3분기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아시아 국가 다수가 굉장히 긴 연휴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딩, 아웃바운딩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비행기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팩트로 지금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슈는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LCC, 저가 항공사가 불리우는 다수의 어떤 항공사들도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대한항공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이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어떤 상승 변동성이 지금 항공주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가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는 잡혔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이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변동성이 조금은 더 많아 보이는 저는 LCC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LCC 쪽에서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근데 네. TA항공이라든지 TA홀딩스는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LCC 쪽에서는 제주항공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대한항공보다는 LCC 쪽,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으로는요, 펩트론 한번 볼게요.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좀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조금은 이제는 욕심을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빅파마가. 이것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어떤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계약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위고비 싹센다, 비만 당뇨 치료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펩트론을 포함해서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서 유통하는 나노엠텍, 블루엠텍 이 수혜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은 꼭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언제였느냐? 돌이켜보면 최근 3분기 들어왔을 때는 지수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이들이 예전만큼의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지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어떤 픽으로 선정한 대한항공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을 실현하셔도 좋고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본부장님은 중립 의견으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들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외국인들은 다 방산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올라온 이 조선 쪽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 너무 잘 나왔죠. 그런데 조선주 어제 피카오 도료에 조정을 받았는데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랐었던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밸류업. 자,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방산 올라가고 있죠. 네. 조선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네. 지금 KB금융도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급의 어떤 핑퐁적인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저는 비중 조절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HD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LNG선이라든지 LPG선이라든지 기한이 다 된 배를 부유식 LNG 터미널로 지금 전환하는 어떤 개선 작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3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HD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사실 HD한국조선해양이 탑픽 중에 탑픽이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조금은 낮은 가격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마린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들의 픽도 받은 만큼 저는 충분히 천천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선주, 조선기자재주는 오늘 샀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 안에 빠르게 어떤 해결을 좀 보려하지 마시고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다. 이들이 지금 받아낸 수주 오늘 주문 받았다 해서 다음 주에 출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마진율을 증명한 HD현대 마린솔루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HD한국조선해양보다 HD현대 마린솔루션인가요? 이거를 이제 오해를 네. 하지 않으셔야 될 게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은 나쁘고 한 기업은 나쁘다가 아니라 네. 일단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는 말에 올라탄다? 당연히 HD한국조선해양. 나는 대장주를 좋아한다? HD한국조선해양. 이럴 수 있는데 나는 다소 좀 낮은 위치에서 좀 천천히 출발하는 기업. 네, 천천히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린솔루션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상방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시죠. 기관의 순매수 탑 10입니다. 자, 기관은 원전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네요. 간밤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고 일본에서도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한번 그렇죠.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앞두고 더욱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KB금융도 사고 있습니다.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리 담고 있고 역시 방산기업들 좀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사고 있는데 자, 한국항공우주가 네. 외국인과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이 좀 따라 사도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 다른 지금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도대체 한국항공우주는 한때는 우리나라 방산의 중심에 서 있었고 탑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그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주가가 안 간 이유는 명확하죠. 일단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약 8조의 어떤 금액을 들여서 전투기를 개발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기술이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8조 8천억 중에 20%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1조 6천억을 그들이 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6천억만 내겠다. 그리고 6천억 어치의 어떤 기술만 받아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받아준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덜 올라간 상황.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생긴 상황이다 보니 기관의 매수세를 우리가 지속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추적을 한 다음에 지속성이 더 붙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탑픽은요. 방산 3대장을 저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좀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3대장 대비 좀 덜 올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나 조금은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좀 특이점이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은 대표적인 태양광 네. 기업으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기업이잖아요. 왜 기관이 3일 연속 담는 건지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네.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2기가 출범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IRA라든지 AMPC에 대한 부분을 백지화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지아주 쪽에서 하나큐스를 필두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턴키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본인들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정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액공제 법안의 가장 큰 또 수혜 혹은 실적에 대한 드라마틱한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요소들이 많기에 하나솔루션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태양광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은 풍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원전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더 높은데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전을 바라보면서까지 태양광을 지금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는 전 중립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보다 볼 게 좀 많습니다. 그쵸.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가스 쪽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결국엔 아마 네. 여러분들 지난주 내내 혹은 이번 주 내내 들으셔야 될 종목이긴 한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 이쪽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체코때 25,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체코 때 그 25,000원은 네. 뭐였냐면 MOU라고 하죠.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된 게 아니라 협상을 할 때 너희들과 먼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체코하고의 이제 확정된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 이야기했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오클라하고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원전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형 SMR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BHI 혹은 우진엔테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지금 열려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빅테크들이 원전 기업에 대거 투자를 하면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자,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들어주지만 네. 잘 들어주셔야 될 게 네, 잘 두산 들어보겠습니다. 에너빌리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오. 지금 반도체도 2차 전지주도 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원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시세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택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18,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추세가 무너지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3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면 체코때 25,000원 뚫고 올라가는 훨씬 거거든요. 넘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급의 참견 김재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